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경제학 길잡이, 경제학 짱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 재정학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책이죠. 이중구 조명환 교수님의 교재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볼 텐데요. 주제는 바로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운 완벽한 세금을 찾아 헤매는 경제학자들의 깊은 고민, 최적 조세 이론입니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통 세금 하면 아유, 일단 머리부터 아프고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 나라를 운영하려면 세금은 꼭 필요하단 말이죠. 그럼 이왕 피할 수 없는 거, 과연 좋은 세금은 뭘까요? 그냥 무조건 적게 내는 세금? 오늘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서요. 좋은 세금이 갖춰야 할 두 가지 핵심 조건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두 가지는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 둘 다 너무너무 중요한데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서 가끔은 부딪히기도 합니다. 우리 경제 전체를 커다란 파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쪽에선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에만 세금을 엄청나게 붙이면 사람들이 아이스크림 안 사 먹고 다른 거 사 먹으려고 하겠죠. 이런 식으로 세금이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경제 활동을 방해하는 이른바 왜곡을 최대한 줄여서 경제라는 파이 자체를 최대한 크게 만들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한쪽에선 공평성이 더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파이가 아무리 크면 뭐하냐. 그걸 나누는 게 불공평하면 의미 없다는 거죠. 세금 부담, 이왕이면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내는 식으로 공정하게 나눠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우리 교재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죠. 이 두 가지 목표, 효율성과 공평성을 동시에 완벽하게 달성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게 가깝다는 겁니다. 효율성을 막 높이려고 하다 보면 공평성이 좀 깨질 수 있고요. 반대로 공평성만 너무 따지다 보면 경제 전체의 활력이 떨어져서 파이 크기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바로 이 딜레마가 모든 세금 정책의 가장 큰 숙제인 셈이죠. 네, 바로 그겁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아니, 파이도 최대로 치우면서 동시에 모두가 이 정도면 공평하지 하고 만족할 만큼 완벽하게 나누는 그런 꿈의 세금 정말 없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안타깝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없다에 가깝습니다. 왜 이 완벽한 세금이라는 이상이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같이 한번 들여다보죠. 경제학에서는요,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완벽한 상태를 최선, 영어로는 first best 해법이라고 불러요. 이건 뭐냐면 정부가 모든 사람들의 소득 창출 능력을 정확하게 다 꿰뚫어 보고 그 능력에 맞춰서 세금을 매겨도 아무도 일할 의욕을 잃지 않고 분배까지 완벽하게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뭐랄까 말 그대로 유토피아 같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불가능할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정부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를 벌 수 있는 잠재 능력을 가졌는지 정확히 알 길이 없잖아요. 그냥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 즉 통장에 찍힌 숫자만 볼 수 있을 뿐이죠. 바로 이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이상적인 세금을 설계해서 딱 부과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첫 단추부터 끼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경제학자들은 완벽은 불가능하네, 포기하고 손을 놔버렸을까요? 천만에요. 경제학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완벽한 최선이 불가능하다면 주어진 이 현실의 제약 조건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나은 대안, 즉 차선, 세컨 베스트를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최적 조세 이론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교재 이 부분 한번 보세요. 차선의 방책으로서의 최적 조세라고 딱 나와 있죠.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현대 재정학이라는 학문이 그냥 뜬구름 잡는 이상을 좇는 게 아니라 현실의 두 발을 굳게 딛고 가장 바람직한 제도를 찾아 나가는 아주 실용적인 학문이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래서 최적 조세 이론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의하자면요. 이건 완벽한 정답을 찾아내는 마법 공식이 아니에요. 현실의 여러 제약 속에서 효율성과 공평성이라는 잡기 힘든 두 마리 토끼 사이에서 최적의 타협점을 찾아내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회 전체의 행복,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사회 후생이라고 하는데 이걸 극대화하려는 아주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죠. 이 최적 조세를 찾는 과정은 마치 솜씨 좋은 셰프가 요리하는 것과 비슷해요. 자, 1단계.
일단 최고의 재료부터 찾아야겠죠. 여기서는 공평성은 잠시 잊어버리고요. 순수하게 경제해주는 나쁜 영향, 즉 비효율성이 가장 적은 세금 조합들을 쫙 꼽아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꼭 사야 하는 생필품에 세금을 매기는 게 나을까? 아니면 사치품에 매기는 게 효율적일까? 이런 식으로 가장 효율적인 레시피 후보들을 고르는 거죠. 그리고 2단계, 이제 이 최고의 재료들로 최종 요리를 만드는 겁니다. 앞에서 찾아낸 효율적인 세금 레시피 후보들 중에서 과연 이 세금은 부자에게 부담이 클까, 서민에게 부담이 클까 같은 공평성의 잣대를 딱 들이대서 우리 사회가 보기에 가장 바람직한 최종안을 선택하는 거죠.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완벽한 최선을 꿈꾸기보다는 현실적인 차선을 인정하는 것. 먼저 효율성이라는 뼈대를 세우고 그 위에 공평성이라는 사회적 가치의 옷을 입히는 이 2단계 접근법이야말로 오늘날 경제학자들이 세금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푸는 가장 현실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도 이제 거의 막바지네요. 우리가 함께 탐험해본 이 최적 조세 이론의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딱 3가지로 요약해 볼게요. 첫째, 좋은 세금이란 경제 파이를 키우는 효율성과 그 파이를 잘 나누는 공평성, 이 둘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것. 둘째, 이 둘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최선의 세금은 아쉽지만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셋째, 우리는 최적 조세 이론을 통해서 현실적인 차선의 해법을 찾아 나선다는 점. 이 3가지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 나라의 세금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다면 경제성장의 엔진이 되는 효율성과 사회통합의 접착제가 되는 공평성, 이 2가지 가치 중에서 어느 쪽에 아주 조금이라도 더 무게를 두시겠습니까? 여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가치관과 철학에 따라서 답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겠죠. 이 질문에 대해 스스로 고민해 보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배운 내용을 진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최고의 복습이 될 겁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